우리가 현대시를 볼 때 봐야 될 건 뭔가요? 늘 고전시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 화자의 정서와 태도, 요게 핵심인 거죠. 주된 표현 방식 몇 개 더 추가로 알아야 되긴 하겠지만 언제나 중요한 건 화자의 정서와 태도입니다. 보통 화자는 표면에 나오나 안 나오나를 찾는 게 우선이긴 한데 보통 화자가 누구예요? 현대시는? 자신, 나예요. 그러면 그냥 지금 슬쩍 훑어봐요. 나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나든 우리든 안 나옵니다. 화자는 자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그라는 존재. 그럼 화자는 여기서 관찰자 역할을 맡고 있어요. 이런 시가 아주 많진 않지만 드문 편이긴 하지만 나오게 되면 항상 화자를 물어보죠. 왜냐면 자기 얘기가 아닌 화자가 특징적이니까. 따라서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자. 이 시는 관찰자 화자. 따라서 표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말이 안 써있죠. 그러나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 관찰자이면서 동시에 객관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마치 제3자로서 그냥 관찰만 하는 것 같이 썼어. 실제로 그러냐? 아닙니다. 네, 실제로는 이렇지 않고요. 단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사무원과 사무원을 포함한 전부가 살고 있는 현대, 물론 시인도 그 현대를 살고 있죠. 그 현대 사회를 풍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객관적인 느낌을 줍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 이 단어라는 말과 풍자라는 말. 이게 중요하죠. 이제 이 작품과 뒤에 원고지까지를 하고 시간 되는 대로 피드백도 좀 하고 그럽시다. 다 일어났냐? 자, 갑시다. 이른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빠짐없이 그는 의자 고행을 했다고 한다. 이것도 흥미롭죠. 했다도 아니고요. 했다고 한다예요. 다시 말해 전다라는 말투를 쓰고 있습니다. 객관성을 끌어올립니다. 나도 들었어. 남 얘기를 들은 것 뿐이야. 라는 거죠. 자, 그럼 의자고행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이게 뭔 말이야? 제일 먼저 출근하여 늦게 퇴근할 때까지 그는 자기 책상 자기 의자에만 앉아 있었으므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없어요. 점심시간에도 흡박해서 도시락으로 공양을 마쳤다고 한다. 잠깐 스톱. 공양이 뭐예요? 공양? 뭐 다들 얼추 알고 있는 그 공양이라고 하는 건 넓은 뜻으로 보면 불가에서 무언가를 드리거나 바치거나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올리거나 그런 걸 다 공양이라고 해요. 부처께 공양한다고 하면 부처께 바치는 것이고 그냥 부처 같은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니라 사람에게라도 공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 하는 거냐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거든요. 근데 좁은 뜻으로 보면 공양은 그냥 밥 먹는 거. 하루 3끼 밥 먹는 것도 점심 공양, 저녁 공양이라고 해. 여기서는 그냥 식사란 뜻이야. 근데 이상한 것은 여기는 고행이라는 말이 써 있고 여기는 공양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마치 그가 뭐 하는 그의 직업이 무엇인 양 내용을 전개하고 있어. 스님인 양. 이게 이 작품의 가장 주된
표현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의자 고행과 공양 등등 승려의 엄숙한 수도 행위, 고행, 공양, 수도, 도를 닦는 행위죠. 실제로는 뭐 하고 있지? 그냥 회사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겹게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원래 이 두 개는 비슷한 의미일 수가 없어요. 엄숙한 수도 행위와 지겹게 반복되고 아무런 자각도 없이,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채로 그냥 또 출근해서 또 일하다가 또 퇴근하면 다음날 또 출근하고, 이런 반복되는 일상의 노동을 원래는 대조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지. 근데 그것을 마치 동일한 양 쓴 거야. 그러면 결국 어느 쪽이 현실이냐? 이게 현실이죠. 이건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비슷하게 씀으로 인해서 이 행위를 비판하거나 조롱하고 풍자하는 게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서 얻으려는 것은 기계적인 노동자, 노동의 일상을 풍자하는 게 되죠. 일터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하루하루가 다 무의미하게 돌아갑니다.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하루하루를 살죠. 이것은 단순 사무나 단순 노동직일수록 좀 더하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내가 망치를 만들면 망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내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아는 사람에게 팔았죠. 그 사람이 그 망치로 뭘 할지도 알아요. 근데 지금에서는 어떻게 하죠? 나사 혹은 볼트, 부품 몇 개를 만들면 그게 어느 기계에 어떻게 쓰일지 나는 모릅니다. 그걸 누가 살지도 모르고요. 그걸로 뭘 할지도 알 수가 없죠. 즉 나는 내가 만든 물품이 어디로 어떻게 가서 누구를 만나는지도 모르는 채로 그 물품을 단순하게 만들고 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 노동의 괴로운 점이죠. 자, 계속 갑시다. 화장실 가는 걸 처음으로 목격했다는 사람, 이런 것도 비일상적이죠. 보통 화장실 가는 걸 목격했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일이 원래 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장실도 잘 안 가. 왜 안 가요? 일해야 되니까. 놀랍게도 그의 다리는 의자가 직립한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자, 기억이 상당히 중요한데, 의자와 그는 왜 구별돼요? 원칙적으로는 그와 의자는 왜 어떤 점에서 구별돼? 하나는 사람이고, 즉 생물이고, 하나는 무생물인데, 근데 그의 다리는 의자가 직립한 것처럼 보였어. 무슨 말이야? 그와 의자가 하나인 것처럼, 다시 말하면 구별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과 무엇의 경계가 사라진 거야. 사람과 사물의 경계가 사라진 거야. 미리 좀 앞서가서 마지막을 볼게요. 그의 책상 아래에는 다리가 6이었고 2개는 그의 다리, 4은 이제 다리였지만 어느 둘이 그의 다리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한다.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사람 다리와 의자 다리, 즉 사람과 사물이 구별되지 않아요. 그럼 이런 것, 아까 거기 말고 여기다 그냥 한꺼번에 같은 의미니까 기억과 여기는 같은 의미예요. 마지막 세 줄은 여기다 그냥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다 미리 씁시다. 뭐예요?
기계의 부속품이나 일상의 사물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학원으로 말하면 학원 의자나 칠판이나 분필과 별 다를 바가 없어. 늘 시간이 되면 거기 등장해서 시간이 끝나면 거기서 사라져.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어딘가에서 여전히 기계처럼 일하고 있어. 사람과 사물이 구별이 안 되고 경계가 사라진 거죠. 이런 것을 네 글자로는 뭐라고 할까요? 당신들이 익히 알고 있고 많이 들은 말이야. 뭘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당신들이 어디서 특히 배웠냐면 소때나 LTE에서 시험 본 거기도 하잖아요. 타인의 방. 타인의 방에서 그는 결국 뭐가 돼요? 그 방 안에 하나의 사물이 되어버리죠. 그 타인의 방의 주제가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크게 말을 해. 내가 왜 나를 독순수를 하게 만들어? 왜 입술을 읽게 만들어? 말을 하라고! 성대가 안 움직여. 이게 소외죠. 이게 소외예요. 소외란 무엇인가? 따돌린다는 뜻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에 겪었던 그 아픈 마음의 상처를 내가 이해하지 못해 곤란하지만 그런 의미가 많이 아니라 인간 소외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따돌린다라는 뜻으로 말해주자면 인간으로부터, 인간이라는 정체성으로부터 따돌려졌다. 그게 인간 소외인 거야. 인간이 아닌 것, 인간인데 인간들로부터 소외당했으면 나는 이제 인간이 아닌 거죠. 사물이나 동물, 뭐 벽, 의자 이런 게 돼버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 그걸 인간 소외. 이 작품이 인간 소외를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세 줄은 사실 아주 고약한 패러디가 보이죠. 이거 무슨 작품 패러디예요? 둘은 내 것이지만 나머지 둘은 누구 것인가? 귀신 나오는 처용가. 처용가의 패러디가 마지막에 쓰였습니다. 좀 고약한 취미죠. 악취미예요. 뭐 다시 돌아가서 기억에 설명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익관리 대장경과 자금수지 심경의 숫자를 읊으며 철저히 고행 속에만 은둔했다. 하나, 번호를 매길까요? 1번, 그 다음에 여기 2번,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3번, 그 다음에 고행 업무 속에 은둔했다 4번. 번호 매긴 거 다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아까 썼던 거죠? 승려의 경건한 수도 행위처럼 표현하고 있다고. 이 사람의 노동을. 이 책은 뒤에 경자로 끝나는 걸 보면 불경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실제로는 뭐겠어요? 손익 관리에 관한 숫자. 여기는요. 자금의 수지에 관한 숫자. 수지는 수지 맞다 할 때 그 수지예요.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를 말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마치 경건한 수도 행위인 양 말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들. 전부 다. 번호를 계속 늘려가 봅시다. 종소리, 북소리, 목탁소리. 이게 몇 번이야 그러면? 5번이 되겠죠. 전화벨에 울리면 수화기에다 자금현황, 매출원가, 영업이익, 재고자산, 부실채권 등등을 청하고 구성직에 연부를 했다고 한다. 6번이 되겠죠. 전부 수도행위로 지금 볼 수 있는 말들입니다. 끝없는 수행정진으로 머리는 빠지고 배는 부풀고 어머 머리는 왜 빠지니? 머리는 왜 빠지니 머리는? 7번이 되겠죠. 아 승려니까 머리가 빠지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 스님들은 머리를 까는 거지 빠지는 게 아니잖아. 채식으로 건강하신 분들인데. 커다란 머리와 몸집에 비해 팔다리는 턱없이 가늘어졌으며 거미 인간이죠. 여러분 스파이더맨은 스파이더맨이고 거미 인간은 어떤 형태의 몸집이냐면 배만 볼록 나왔고 팔다리는 가늘다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럴 순 없어. 그렇게 살 수 없다. 자, 오랜 음지의 수행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 8번이 되겠죠.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는 매일 상사에게 굽실굽실 108배가 9번이 되겠죠. 상사에게 108배 올리는 거는 뭐로 봐야 돼요? 싸바싸바요. 그게 뭐예요? 싸바싸바가
사바세계라는 말은 알아도 싸바싸바도 모르겠는데 그냥 아첨하는 거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기서는 비굴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행에 너무 정진한 나머지 이게 10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따로 묶어야 돼요. 내가 이게 다르다고 11번이 아니라고 미리 말해.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11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수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괄호 묶은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전화 걸다가 버튼 대신 계산기를 눌러. 퇴근하다가 개찰구에 열쇠를 밀어넣어. 기계적인 반복. 기계의 부속품 같은 행위인 거죠. 이미 습관이 모든 행동과 사고를 대신할 만큼 깊은 경지에 들어갔으므로가 11번. 당연히 깊은 경지는 반어법이에요. 이걸 어떻게 경지라고 할 수가 있어? 사람들은 그를 30년간의 장좌 분립이라고 불렀다 한다. 뜻은 밑에 써 있습니다. 부르든 말든 그는 상관치 않고 무건으로 일관했으며 다만 혹독하다면 혹독할 이 수행을 외부 압력에 의해 끝까지 마치지 못할까 두려워했다고 한다. 그러면 무건이라든가 수행이라는 것이 이 두 개를 13번으로 묶읍시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수행이 애초에 뭘 의미해? 계속 다니는 거. 그럼 이건 뭔 말이야? 정리. 그렇죠. 해고죠. 계속해서 화자는 전달받은 말투를 택하고 있습니다. 객관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죠. 남 얘기인 듯이 말하고 있어. 자기 얘기 아닌 듯이. 통장으로는 매달 적은 대로 시주가 들어왔고 시주는 채워지기 무섭게 속가의 살림에 흔적 없이 스며들었어. 여기서 속가라고 하는 건 원래 속된 집이니까 그냥 자기 집을 말해요. 절 말고 속세의 집. 이 사람은 승려는 아니니까 남는지 모자랐는지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한다. 계속해서 수행만 하니까요. 여기서 이 부분도 수행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시주는 당연히 월급일 것이고 흔적 없이 스며들었다는 데서 궁핍한 삶을, 궁핍이라기보다 그냥 여유 없는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주와 월급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시주와 월급의 본질적인 차이점. 시주가 뭐예요? 시주가 그렇지. 좋은 질문. 좋은 질문. 시주가 뭐예요? 승려에게 이런 승려가 아닌 사람들이 주는 물질을 말하죠. 그래서 뭐 교회로 치면 헌금이고요. 승려들을 위해서 시주를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시주와 월급의 가장 큰 차이점. 월급은 노동의 대가입니다. 시주는 선심이고 선량한 마음, 혹은 자기의 복을 좀 빌어달라는 것이죠. 따라서 월급은 정당한 내 것이고 시주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월급은 받아야 마땅하죠. 안 주면 안 돼요.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람이 월급에 대해서 정당한 자기 권리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왜냐면 이 사람은 되게 고마워하고 있으니까 나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직장에 붙여주고 있다는 것을 되게 고마워하고 있으니까 받는 돈을 마치 시주 받는 것처럼 크게 자기를 도와주는 양 여기고 있어요. 정당한 내 노동의 대가인데 바람직하지 않죠. 자, 마지막 오로지 의자 고행에만 더욱 용맹정진했다고 한다. 마지막은 아까 이미 얘기했으니까 굳이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두 가지를 메모를 하고 앞으로 끝냅시다. 마지막 특징 두 가지. 이때 전도란 말은 뒤집다란 뜻입니다. 뒤집다. 성과 속을 뒤집었죠. 지극히 속된 행위를 마치 성스러운 행위인 양 표현했어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소외효과라고 쓰면 당신들이 헷갈릴 테니까 그냥 낯설게 하기라고 합시다. 문학 개념어예요. 낯설게 하기. 평소와 다르게 표현해서 독자들에게 참신한 충격을 주는 것을 가리키는 문학 용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것도 이 작품의 특징이죠. 이들에게는 개성이 없어요. 동일한 하나의 부속일 뿐입니다.